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제품이냐면요, 무선 IM, 무선 인이어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성비 좋은 IM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요, 좀 문제가 있었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900MHz 대역의 제품을 여러분들 소개를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환경에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제품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것도 어떤 분이 댓글을 통해서 이런 질의가 있었고, 그 부분을 제조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내리고 차후에 더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마무리를 쳤는데,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주파수 900MHz 대역, 그러니까 비허가 대역이죠. 그 대역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퀄리티는 상당히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900메가가 아닌 500메가 대역의 무선 와이어리스 시스템에 대해서, 무선 인이어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박싱하는 영상을 찍었으니까 보시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에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주파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900메가 대역은 우리나라에서는 비허가 대역이죠. 이제 900메가 전체가 다 비허가 대역은 아니고요. 그 900메가 대역의 주파수 범위가 상당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하기는 어렵죠. 동시에 900메가 대역의 여러 채널을 같이 동시에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470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470에서 698MHz 대역이 무선 마이크,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에요. 이제 허가를 받는다라는 거는 뭐 한 채널당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질 않아요. 만 얼마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내면 되는 거고, 개인이라든지 일반 사업자들에게 이 무선 주파수를 허가해 주질 않아요. 전문 공연장이라든지 전문 공연을 주로 하고 하는 업체,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방송국 같은 경우만 허가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이제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뭐 470에서 698MHz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주파수가 500MHz 대역의 이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페닉스 프로 PTM10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하는 영상에서 보신 이 케이스인데요. 솔직히 마감은 이게 가격이 20만 원대의 가격이에요.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슈어라든지 제나이저의 그 인이어 모니터, 와이어리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0에서 200만 원 사이예요. 이 가격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는 20만 원대역의 제품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그 제품과 비교 대상이 뭐 150, 200만 원대의 가격하고 비교하게 되면 마감이라든지 어떤 디테일함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많아요.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무선 인이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좋은 걸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죠.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효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인이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신기로 쓰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송신기는 따로 있고 이 송신기에서 나온 소리를 벨트팩과 같이 조그만 팩을 통해서 이런 팩을 통해서 인이어를 연결을 한 다음에 우리 귀로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장비 자체가 수신기라는 거예요. 이 수신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라디오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송신기가 있는 반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저 수신기 라디오가 좋은 음질을 가지게 되려면 어떤 제한 요소가 있는지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송신기가 좋아야 돼요. 송신기가 얼마큼 좋은 송신기, 그 출력을 낼 수 있는 이 주파수가 흔들림 없이 아니면 그 채널의 주파수 대역을 딱 정해서 제대로 출력을 낼 수 있는지,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그러니까 센서티비티 자체가 워낙 요즘 수신기들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잡아요. 잡는데 문제는 뭐냐면 잡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복조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이제 복조를 시켜줘야 되는데 얼마큼 잘 복조를 시켜주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제품을 여러분들 소개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음질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송신 쪽에서 나오는 소리도 출력도 괜찮고, 그다음에 수신기에서 받아서 복조를 해서 내 귀로 듣게 하는, 디모드 한다라고 하거든요. 디모드 해서 내 귀로 듣게 하는 이 소리 자체가요, 웬만한 상급 모델만큼의 음질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좀 괜찮다,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 소개하게 된 겁니다. 거두절미하고요. 먼저 그 RF적인 특징을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근거리에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지금 보시는 건 전용 안테나, 그러니까 정밀하게 그 안테나를 거기에 맞는 안테나를 연결을 한 건 아니고요. 좀 다른 안테나를 연결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측정을 해보니까 한 60 마이크로 볼트 퍼 메타, 우리가 보통 전개 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전개 강도 수치가 60 마이크로 볼트 퍼 메타 정도 됐다고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웬만한 수신기가 복조하는 전혀 문제 없는 강도의 시그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주파수 대역을 얼마큼 잘 넘지 않도록 잘 커팅을 해주냐, 이것도 또 관건이라는 거예요. FM 같은 경우에는, FM 수신기 같은 경우는 260 kHz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가이드 밴드라고 이걸 포함해서 260 kHz를 범위를 가지게 되는데, 최대 맥시멈으로 소리가 나오게 된다면은 15kHz 이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디오 수신기가 똑같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디오 수신기가요, 15kHz 이상의 주파수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주파수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레벨을 주파수적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를 이제 주파수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최대치로까지 올렸을 때가 75kHz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스펙트럼으로 찍어 본 거는 뭐냐면, 상측 하측을 이제 60으로 끊어 본 거예요. 끊어봤을 때 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거는 다른 제품들, 이 제품군의 다른 제품들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음질적인 측면도요,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소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이어를 듣는다라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얼마나큼 클리어하게 듣냐, 가장 큰 핵심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음질, 내가 편안하게 연주를 하는데 부담이 없고 내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클리어하면서 음질적인 퀄리티가 좋아야 한다는, 이 두 가지를 잡아야 한다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어요. 이 제품은 마감이 좀 아쉬워요. 정말 특히 이 수신기의 마감은 이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이제 뚜껑을 열고 닫혔을 때의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투박해요. 정말 투박하고 아쉬움이 좀 많아요. 잘 만들게 했는데 이 끝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마감이 좀 중요한, 이렇게 좀 걸리고 이런 것이 깔끔하지 못하면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런 단점은 분명히 있어. 그렇다고 해서 못 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되게 상급의 모델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안 좋은 단점을 생각하는데, 내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마감이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걸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 제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게 이제 송신기예요. 송신기인데 아주 간단하게 돼요. 세팅하는 것 자체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볼륨이에요. 헤드폰 볼륨. 헤드폰 볼륨. 이 소리가 지금 어떤 소리가 들고 있는지를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소리가 들어오는 거는 보통 여기는 2채널로 되어 있죠. LR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패드가 되어 있고요. 아주 단순하게 이제 안테나 연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2채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모노 채널이 아니라 스테레오 채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벨트팩에서 소리 조절을 이제 구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메인 볼륨, 그러니까 PGM의 소리를 크게 할 것이냐, 내 소리를 더 크게 할 것이냐를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팅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소리의 크기를 결정해주는 볼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셋 버튼, 위 아래 버튼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한번 눌러볼까요? 셋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거는 뭐냐면 IR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IR의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을 할 때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571.5MHz의 이 주파수를 맞출 때 눌러서 맞추는 작업. 이렇게 하면 주파수가 맞아진다라는 거. 너무 단순하죠. 이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 분명히 있죠. 더 기능이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기능만 제대로만 구현이 돼도 전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지난번에 했던 영상의 아쉬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향후에 우리나라 주파수 특히 이제 900MHz 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규모 이런 가성비 좋은 제품은 일반 전문 공연장보다는 교회라든지 소규모 공연장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허가 대역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정말로 요긴하게 쓸 것 같으니까 이 회사에서도 빨리 이 제품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을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